현대인의 주요 질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습관을 통해 염증을 관리해 나간다면 여러 질환을 두루두루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증 해방,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염증 해방, 지은이 정세연, 발행 다산라이프,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몸이 왜 자꾸 아픈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염증이 생기셨네요 일 것입니다. 크든 작든 병이 생기는 모든 원인에는 반드시 염증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염증은 모든 병의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몸을 상부와 하부, 팔과 다리로 분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알아보고 염증 관리법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치 처방법과 27가지의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식치 재료는 모두 우리가 흔히 먹고 있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했으며 이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염증을 잠재우고 재발하지 않는 체내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원인을 찾기 전 우리는 염증의 본질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염증은 나쁘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 당장 지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염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니까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면역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염증은 면역계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내 몸의 면역부터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을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과해도 염증이 생기니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면역 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에 실패한 것이죠. 면역의 과민 반응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뿐 아니라 특정 식품에까지 반응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또한 정상적인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하고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여 해당 부위에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지만 면역 억제제는 전체적인 면역을 저하시키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며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로는 조절 T세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면역 조절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준다면 염증의 굴레에 갇혀 소염제를 달고 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죠.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치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수를 30조 개라고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 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면 칼로리가 약 583칼로리,
여기에 감자튀김,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1000칼로리까지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 양파 정도가 있겠네요.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안 되는 정말 적은 양이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10일간 M사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죠.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균을 든든히 먹이고 계신가요?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는지, 이 음식에 반려균이 배부르게 먹을 먹잇감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이죠.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반려균을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 일단 제대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신경 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암이나 치매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자율신경의 리듬을 잘 챙긴다면 더 좋겠죠. 자율신경이 건강하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내 몸을 가장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테니 말입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 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의식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의식을 하면 빨리 또는 천천히, 깊게 또는 얕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며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시킨다고 했죠.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평소대로 자연 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3.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4.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좀 더 편안하게 호흡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꿀벌 호흡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꿀벌 호흡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리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 테크닉입니다.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 만성 스트레스로 발전하고 교감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병이 깊어집니다. 만성 피로와 만성 염증도 동반하게 되죠. 이 상태에 다다르면 꿀벌 호흡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수시로 호흡하며 신경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께서 생전 없던 피부 염증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하며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뜸 최근에 단 것 많이 드셨죠?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최근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며칠간 케이크를 계속 먹었어요. 라며 놀라시더군요. 만성 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탕 과잉이 CRP 같은 혈액 속 염증 수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뇌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 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은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약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8개의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죠.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죠.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뇌가 보상 기전으로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당 중독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꼭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단 음식으로 푼다. 책상이나 식탁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원두 커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좋아한다. 물보다는 음료수를 즐겨 찾는다. 단 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낀다. 위의 7가지 증상들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 중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을 염증성 체질로 바뀌게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입니다. 식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습관들이 병을 만들고 키우기 때문이죠. 만성 염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하나 둘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염증이 잘 생기는 염증성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를 바꿔 말하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염증에 안 좋은 음식도 가려 먹는데도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염증성 체질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1.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 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 뒤 저녁에는 갑옷을 벗고 부상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충분히 햇빛을 쬐이고 낮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늦은 밤에 야식이나 TV 시청은 되도록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좋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2.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염증을 다스리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평소 오래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5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틈새 움직임이죠.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틈새 운동을 공략해보세요. 염증을 줄이는 습관 3.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코르티솔 작용과 균형을 이루는 DHEA 호르몬, 다시 말해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높여 뇌와 각종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 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돼 만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DHEA 수치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4.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품 속 각종 첨가물부터 미세먼지, 샴푸나 화장품, 염색약에 있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운동을 한 후 생긴 젖산까지 체내에 축적되면 될수록 통증과 염증, 알레르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를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대변, 소변,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은 모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 양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조직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 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만큼 수분은 염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염증 해방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세연님은 식치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입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의 기름진 음식과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악화시켰고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즘 갑자기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갔더니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한 것이었고 의사는 약 대신 캐모마일 차를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훈증 요법도 하며 차차 건강을 회복했고 이후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에 대해 영감을 받게 되었고 이후 한의사가 되어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과정을 통해 염증을 관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는데요. 이 책에는 염증에 대한 상식부터 면역을 조절하는 장의 기능, 자율신경의 기능 등 염증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또한 얼굴부터 팔다리까지 부위별 염증에 알맞은 음식 치료 레시피를 제시해 주어서 실용적이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염증 해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